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위협은 이 장기 불황, 뭐 대차 대조표 불황, 복합 불황 등 뭐 여러 가지 이 표현으로 불립니다. 결국 부인할 수 없는 건 사람들이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집을 사지 않고, 또 주식에 대거 투자하지 않고, 이제 최대한 현상 유지, 최대한 이렇게 버티는 거, 살아남는 거, 뭐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할 거다라는 게 이 여러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한 5년 가량은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한 관심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이 뭐 삼부토건이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름을 알고 있는 이제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지금의 정부가 아무리 되살리려고 떠받들어 주려고 세금을 왕창 써도 그래도 지금의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왕창 무너지고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최소 몇 년간은 경매 처분되고 미분양 물량 폭증하고 건설사 부도 나고 두 손 두 발 들고 이러면서 좀 상황들이 좀 많이 이제 뒤집어져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조금 나아지는 그런 기미를 보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사이에요, 사람들은 이 부동산 매수 심리 다 실종이 돼버리는 거죠. 실수요자들은 그들대로 또 가만히 있고, 투기 수요는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린다라고 봐야죠. 지금 너무 많이 뻥튀기 되어 있는 상태라 조정이 되기가 뭐 조금 이렇게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사람들이 달라붙지도 않을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이제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자기 일자리 지키는 거, 자기 가게 매출 안 떨어지게 유지하는 거, 현상 유지죠. 현상 유지도 되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제 보수적으로 바뀌고, 뭔가 시도하지 않고 주변 살펴보고 최대한 이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이제 모드가 이제 더 강해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내수도 이제 자영업자들도 대거 망할 것이고, 개인도 많이 망할 것이고, 나라는요,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않죠. 안 없어집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시켜서 수출하는 대기업들 이제 거기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 어떤 이제 의미들을 이제 주는 걸까요? 각자 도생인데 죽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쓴다. 얘네들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알아서 살아남는 놈은 나중에라도 데려가는 거고, 아닌 놈들은 그냥 얘네들 알아서 그냥 죽어나가고 구조조정 당하고 쫓기고 밥을 굶든지 뭘 하든지 관여 안 하겠다라는 거죠. 얘네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미안한데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게 지금 이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제 던지는 메시지 같습니다. 그런 이제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상황들을 이제 맞이하며 이제 지내야 되는 겁니다. 2025년, 6년, 7년, 8년, 9년 대략 한 5년 가량은 좀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금융주도 한 5년 가량 동안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면 5년 뒤에는 또다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닥 찍고 다시 또 올라갈 때가 오면 말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두고 봐야겠죠. 좋았던 것들이 나빠지고 나빠졌던 것들이 또 바닥 찍고 나면 다시 올라가면 또 괜찮아지니 말입니다. 지금 고유가에 고물가의 고환율 때문에 되게 상황이 안 좋은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고유가가 저유가로 바뀐다고 하고요. 고환율도 저 원달러율이 1,400원, 1,450원 이러던 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1,400원, 1,500원대가 아니라 1,000원대, 900원대
뭐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달러가 최고인 것 같지만 두고 보자라는 겁니다. 금값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마찬가지고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되게 안 좋다,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할 때가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 없고 외면하고 그럴 때가 대략 괜찮은 때이고, 또 좋다라고 얘기하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얘기할 그때가 어쩌면 꼭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현실들은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고 되게 어렵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나도 그냥 망하자, 되는 대로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금만 주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또 살아갈 방도를 찾자, 길을 좀 찾아보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좀 놓친 건 없을까, 좀 무리하게 움직이는 건 없을까, 뭐 이런 이제 자기 검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좀 살펴보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걸 가지고 구질구질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제가 뭐 남들에게 뭐 피해를 준 것도 없고, 제가 뭔가 물건을 판 것도 없고, 뭐 거짓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남에게 강요하거나 호도한 것도 없으니 저는 그냥 이렇게 지내려 하는 겁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비꼬 와서 보고 뭐 별 소리를 다 하기도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또 지나치는 겁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모든 이들에게 이쁨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나라가 망하진 않는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건재하다, 그리고 경기가 되게 안 좋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 이 가는 여행지마다 사람들이 없고 이 호텔도 아니면 레스토랑도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어서 이 직원 서비스를 좀 더 여유롭게 받고 이 고속도로도 막히지 않아서 한가하고 더 이제 누리는 것들을 돈값을 제대로 하며 산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가 안 좋다라 그래서 전부 다 안 좋고 전부 다 빚쟁이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빚져서 허덕이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좀 더 여유를 부리고 좀 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는 우리의 이제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죠. 마냥 욕심부리고 마냥 까부러대고 빚지고 허덕이고 살면은 잠잘 시간도 쪼개가면서 미친듯이 일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여유로우면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에 속할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따라 아마 좌우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